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메전라도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네, 오늘은 안녕하십니까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해야 될 정도로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불감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난 지 26년이 된 날이라고 합니다. 네. 26년이 지나고 난 지금도 이런 붕괴 사고라든가 안전사고가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지난 9일 무려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학동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죠. 네. 지금 책임 규명에 힘쓰고 있지만 이미 사고는 벌어진 후입니다. 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아직까지도 불안해하고 있고요. 또 광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불안감을 안고 또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메전라도에서는 오늘과 내일 우리 도시의 안전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자,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포함해서 안전사고가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보겠고요.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616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사진과 함께 시청 소감 보내주시면 선정되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먼저 우리 도시 안전을 묻는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얘기를 나눠주실 분입니다. 서재형 광주시 건축사회 안전도시 재생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네, 우선 학동 건물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짚어주시죠. 먼저 건축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건축사가 이번 참사에 연루돼 있는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유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학동 사고역 건축물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부실한 해체 공사에 있다고 봅니다. 발주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비리와 청탁 그리고 불법 하도급,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부실한 해체 공사, 그리고 감리와 감독 관청의 무관심과 무사 안일주의, 시민과 주민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최대의 위임만 쫓는 비도덕성,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넘어가는 풍토와 인식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네. 무사 안일주의부터 시작해서 이윤만 쫓는 비도덕성이라든가 또 비리와 청탁, 불법 하도까지 다 나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현장 실정과는 조금 괴린된 감이 없지 않은 관련 법규와 제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황금만능주의라든가 안전불감증, 유행을 바라는 심리 등도 있고, 건축에 관한 후진적인 국민의식도 약간은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겉으로 드러난 직접적인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도 상당수는 땜질실 처방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네.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보다는 언론적인 논쟁만 하다가 그치거나 외면해버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복된 현상 때문에 대형 사고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담당 수사기관에서 보다 정확하게 또 자세히 밝혀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해체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면 안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법과 제도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와 직접 관련된 법은 작년 5월에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인데요. 아직은 허술한 점도 있고 현장 실정과도 맞지 않는 규정과 제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건축물을 짓는 건축 행위와 건축물 성능을 유지 관리하는 기능과는 다르게 해체는 건축물의 존재를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시스템이 약간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 착공 신고, 시공과 감리, 사용 승인까지 비교적 그 과정이 법에 자세히 규정돼 있고 그 과정마다 업무 내용이라든가 범위, 자격 요건 등이 까다로울 정도로 비교적 자세히 규정돼 있는데 네. 반면에 건축물 해체 또는 철거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는 우선 해체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착공 신고 과정도 없고
상주 감리와 비상주 감리에 대한 뭐 그 대상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네. 이처럼 해체 공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뭐 때려 부수면 된다. 뭐 그런 식의 인식으로 법률을 제정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낮고 네. 아직은 부실한 점도 좀 있고 뭐 그런 내용도 있고 해체 공사 공법이나 매뉴얼들도 아직 뭐 정확하게 정립된 것이 없죠.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원론적인 내용만 나열하고 있는 것이 지금 건축물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해체를 할 때 또 철거를 할 때 사고의 위험이 더 높을 수 네,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고요. 해체 감리가 그러면 더 자세하게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도. 이제 감리 업무는 실질적으로 건축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신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네. 건축 행위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감리 업무가 있고요. 네. 네. 이제 해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건축물 관리법이 작년 5월에 제정이 되면서 이제 시행된 지 한 1년 정도 된 거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현장에서 바로 와닿지 않는 네. 약간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불법 재하도급,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는 관행도 여전하다면서요? 예, 이제 하도급 관계는 거기에 얽혀져 있는 것들이 워낙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네. 뭐 쉽게 진단하기는 솔직히 조금 힘들고요. 뭐 일례를 든다면 시공 능력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건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저희들 제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서류만 가지고 또 건설업 면허를 낼 수가 있고 이제 네. 그런 업체가 공사 시공권을 따게 되면 뭐 시공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능력은 있는데 이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는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면허가 필요 없는 공사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공사만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도급 받아서 뭐 이런 업무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면허가 있는 업체들은 실적은 계속 쌓이고 네. 본인들이 직접 시공을 하든 안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면허가 없는 업체는 시공 실적이 쌓일 수가 없죠. 불법이기 때문에. 네.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면허가 없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가로 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겁니다. 네. 문제가 참 많았네요. 네. 또 한편으로는 현장의 그 감리가 비상주였다는 점도 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감리라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감리의 역할이 정확히 뭘까요? 감리는 쉽게 말하면 도면이나 계획대로 시공이 제대로 되는지 이제 감시하고 자문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네.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 여건에 맞도록 뭐 기술 지도도 하고 공법 변경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자문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 비전문가인 건물주를 대신해서 그 건물 뭐 공사라든가 해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을 대신해서 법을 잘 준수하는지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을 이제 보통 감리라고 하고요. 이제 그런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계속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상주 감리라고 하고 네. 네. 중요할 때 꼭 필요할 때만 감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비상주 감리라고 하는데 이번 학동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비상주 감리로 계약을 했고 네. 이제 비상주 감리로 하다 보니까 시공 업체에서 공사 일정을 알려줘야 네. 어느 때가 더 중요하고 자기가 참관을 해야 되는지 인식할 수 있는데 들은 바로는 이제 그런 그 공사 일정을 감리에게 전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감리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감리의 역할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감시의 역할도 하고 네. 법을 뭐 위반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지적 내지는 심지어는 공사 중지 명령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건축 공사 감리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해체는 그게 제도가 도입이 안 됐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시공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달갑게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불편해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또 해체 감리 같은 경우에는 또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체 감리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없었을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건축사라면은 이제 그런 감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가지고 네.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 네. 건축사 업계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법과 현장이 어떻게 보면 좀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좀 보완 방법은 없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이준성 건설노동조합 광주 전남지역본부 노동안전위원장과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죠. 이게 말이 돼? 보통 이제 사고가 나면 원인이 어땠고 과정이 이랬고 이것을 잘못했네 이게 문제여서 사고가 났다고. 그런데 보통 고층 건물은 위에서부터 낮은 층으로 철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빨리 하려고 아래층부터 밑둥파기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을 하고,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이 작업 방식이 사고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실제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그리고 최저 입찰제도, 가장 싸게 입찰을 하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불법 제하도급의 제하도급을 내려가는 과정들인데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철거공사가 진행됐는데, 건축물 철거공사, 성면 해체공사, 그리고 지장물 철거공사. 건축물 같은 경우는 52억의 하도급 업체가 계약을 해서 실제 제하도급은 12억에, 성면공사 같은 경우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22억에 받아가지고 4억 원의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공사를 할 수 없는 금액에 수주를 받아가지고 실제 공사가 진행됐다는 게 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런 공사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과연 안전할 수 있겠는가. 건축물 지어놓으면 겉보기에는 번지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저가에 수주해서 부실하게 공사를 한 책임과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이 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안전하지 않고 튼튼하지 않고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대한 비용 부담은 시민들이 30년, 40년간에 걸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건설 현장에서 오야지 십장이란 표현이 일제시대 표현입니다. 여전히 건설 현장이 가장 낮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다단계 파도 구조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불법을 저지르는 당사자들, 행위 주체자들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한데, 이 사람들도 그런 낮은 단가에 그런 구조에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 밑에서 더 낮은 단가나 열악한 조건에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고용이 돼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경제적인 피해든, 육체적인 피해든, 그리고 사법적 피해든, 그러다 보니까 도급을 내려줄 수 있는 힘을 있는 상위 단위의 이런 건설사들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관행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전체 건설 현장으로 보면 하루에 1.4명꼴로 전체 산업의 산재 사망 사고자가 882명입니다. 이 중에 건설 업종에서 사망하신 사망자분들이 458명, 51.9%, 10%밖에 안 되는 산업군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것들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도 내가 언젠가는 크게 다칠 거다. 작업을 하다 보면 아차 싶은 위험한 상황들이 중간중간 발생을 하는데, 정말 여기서 떨어지면, 저게 떨어져서 맞았으면 문득문득 정말 이런 큰 문제들이 건설 현장의 일상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살아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적 현실들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가 실제 민간공사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근거가 사실 부재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서 이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관리 점검 운영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노동조합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주 단계에서부터 설계 과정에서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공사 건축 인허가를 낼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기준을 좀 마련해보자라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공사들이 서류상으로만 승인되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는 단계에서 공사 기간과 공사 비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규제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보자. 두 번째는 공사를 시작부터 실제 진행하는 과정들,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지자는 거예요. 발주, 설계, 감리, 시공, 공사를 진행하는 노동자까지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자. 그럴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하자. 좀 더 현실적인 규제들, 방식들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게 건설안전특별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보고 있으니까 정말 현장에서는 많이 위험한 걸 느끼고 계셨네요. 네. 이준상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의 그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네. 보다 현실적인 건설안전특별법이 마련이 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건설사 입장에선 어떤가요?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보도를 보면 이번 학동사고를 계기로 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상당 부분이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해체 공사에도 착공 신고 과정을 신설한다든지 상주 감리와 비상주 감리 대상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감리자에게 공사 중지 명령권을 준다든지 그리고 해체 감리 매뉴얼 등도 이제 법률로 제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해체공사 심의제도라든가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 의무화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은 무조건 상주 감리로 하게끔 의무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특별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건축사로서 어떤 방향성과 바람이 좀 있다면 법과 제도를 손질을 할 때 탁상공론식의 대안이 아닌 현장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가령 광주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제도 개선 방안 중에서 모든 해체 계획서 검토를 구조기술사로 이론화하자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현실적인 여건을 살펴본 후에 내놓은 대책인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광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건축구조기술사님들이 30분도 채 안 되시기 때문에 네. 그 작은 인원으로 과연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그 업무를 해낼지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우려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비슷한 맥락에서 서류 중심의 행정에서 이제 실제적인 현장과 현실 중심으로 뭐 행정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 배치라든가 보건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그다음에 안전교육 실적, 현장 대리인 뭐 배치, 뭐 하도급 여부 등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서류로만 지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실제적으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선진국은 됐지만 아직도 안전에 투자되는 비용이 좀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안전보다는 빨리빨리 또 안전보다는 더 싸게 네. 그리고 안전에 투자되는 비용을 아까워하는 것이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제 돈과 생명을 맞바꾸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에 서재형 광주시 건축사회 안전도시 재생위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